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시니어 커플의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정숙 씨와 민호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숙 씨는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고운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말린 표고버섯을 우려 차를 마시고 작은 베란다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난초에 물을 주며 꽃망울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서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오직 두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매달려 왔죠. 때로는 한숨 쉬며 때로는 웃으며 그저 아들들이 무사히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분인지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두 아이의 할머니로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요교실에도 다니고 마을 공동체 텃밭에서 허리를 숙여 쌈 채소를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부족함도 없었고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먹고 해 질녘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었습니다. 가끔씩 밤늦게 걸려오는 아들들의 전화, 엄마, 잘 지내셨죠? 라는 상투적인 안부 인사로는 채울 수 없는 더 깊은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민호 씨는 정숙 씨와 한 살 터울의 베테랑 은퇴 교사였습니다. 40여 년간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교단에 서온 그의 삶은 정년퇴직과 함께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파묻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는 5년 전 지병으로 갑작스레 사별하고 혼자서 덩그러니 남은 빈집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만이 아내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성격 탓에 친구도 많지 않았고 두 딸은 출가한 지 오래라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안부 전화만 올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벗어나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걷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 젊은 시절의 열정, 아이들을 가르치던 보람,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것이 아련하고 소중했지만 현실은 그를 맴도는 깊은 고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씩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다 문득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쓸쓸함에 눈을 감곤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은 마치 오래된 운명처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가 다니던 경로당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열었는데 이 교육의 강사로 민호 씨가 초청되었던 거죠. 그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도 잘 보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시니어들을 향해 조금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앞자리에 앉아 또렷한 눈빛으로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하는 정숙 씨의 모습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정숙 씨는 수업 시간 내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쉬는 시간에는 민호 씨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곱고 사랑스러웠다고 민호 씨는 훗날 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늘 고집스럽게 한 뼘 정도 거리를 두던 민호 씨의 단단한 벽을 허물어 뜨리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정숙 씨는 직접 만든 식혜와 떡을 싸들고 찾아와 민호 씨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은 조용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동료 혹은 말이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동네 극장에서 고전 영화를 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숙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정숙 씨를 보며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또한 민호 씨의 듬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서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든든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춥고 쓸쓸했던 겨울나무 같던 서로의 삶에 마침내 새싹이 돋아나듯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느낌, 함께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감정.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은 젊은 날의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뜨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고를 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깊은 밤 잠 못 이루다 이내 용기를 내어 정숙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남은 인생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늦은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숙 씨와 함께라면 남은 삶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집이 너무 외로워서 말입니다. 정숙 씨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렁그렁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바라왔던 따뜻한 말이었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제안이었죠. 민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군요. 저는 혼자라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음 지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처럼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설렘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두 분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반대라는 현실의 장벽이었죠. 정숙 씨의 두 아들과 민호 씨의 두 딸은 부모님의 새로운 사랑 소식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정숙 씨의 큰아들 준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겨우 30년입니다. 그리고 민호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별의별 사기꾼이 다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지 누가 알아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유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은 아들 재호는 그나마 온건했지만 역시나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구로 만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호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우리한테까지 말 나올까 걱정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보다는 주변의 뒷말과 가족의 체면을 더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 씨의 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딸 혜영은 아버지를 찾아와 냉정한 말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에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새어머니라뇨?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빠가 재혼하시면 저희는 엄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혜영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의 새 출발에 대한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작은 딸 은영은 평소 아버지와 가장 사이가 좋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빠,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갑자기 저희에게 새어머니가 생기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복잡해질 거예요. 괜히 없는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그냥 두 분이 조용히 만나시는 건 안 될까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녀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강한 반대와 때로는 비난까지 이어졌죠. 준호는 어머니에게 민호 씨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불효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혜영 역시 민호 씨에게 정숙 씨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버지를 책임질 수 없다고 선언하며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살아왔던 두 분에게 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자 정숙 씨와 민호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는커녕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이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야만 이 귀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으며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들에게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아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도 오직 너희만을 위해 살았다. 이제 와서 너희들한테 짐이 될 생각 없어. 그냥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그걸 이해 못 해주니? 엄마에게도 엄마의 행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 민호 씨 역시 딸들에게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애들아, 아빠는 너희 엄마를 평생 사랑했고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거야. 정숙 씨는 너희 엄마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아빠의 남은 삶을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줄 뿐이란다. 아빠에게도 노년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지 않겠니? 늦게 찾아온 이 행복을 너희가 막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호소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재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감과 익숙하지 않은 가족, 변화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의 완고한 반대와 해소되지 않는 오해는 마치 굳게 닫힌 강철문처럼 두 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빛조차 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의 뜻을 따르고 다시금 외로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미안함,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은 과연 자녀들의 완강한 반대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두 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이 더욱 깊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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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 씨의 큰아들 준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겨우 30년입니다. 이대로 다른 남자와 합치신다면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민호라는 사람이 어머니 재산이라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지. 누가 알아요? 저희들 몰래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아들을 의심하게 만드시네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유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어머니의 모든 경제적 결정권을 자신이 갖겠다며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따뜻한 안부가 아닌
감시와 질책의 시간이 되어 정숙 씨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작은 아들 재호는 준호보다는 온건했지만 매일 전화해서 엄마, 제발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혼자 편하시겠다고. 저희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건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라며 감정적인 호소로 정숙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비난과 오해는 정숙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자신의 행복이 과연 자녀들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줄 만한 것인가 하는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민호 씨의 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딸 혜영은 아버지를 찾아와 냉정한 말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에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새어머니라뇨?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저희는 엄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혜영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의 새 출발에 대한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는 듯 했으며 손주들과의 만남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은영은 평소 아버지와 가장 사이가 좋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빠,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갑자기 저희에게 새어머니가 생기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복잡해질 거예요. 괜히 없는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저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두 분이 조용히 만나시는 건 안 될까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녀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아버지의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민호 씨가 가져다 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민호 씨는 딸들에게 직접 찾아가 수없이 설득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우려하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치의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합가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냥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세상 풍파 속에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닌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은 것뿐이야. 부부간이라는 법적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서로의 배우자로서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지만 자녀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감정적인 공격으로 부모님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늘 격한 언쟁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불신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니어 커플의 재혼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렸고 동네 상점의 아주머니들은 손가락질하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저러다니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저럴까? 자식들 몰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겠지. 딱 봐도 그렇던데.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싸늘한 비난은 정숙 씨와 민호 씨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손잡고 걸으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정숙 씨, 왜 우리가 이런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랑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민호 씨의 굳은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묵묵히 민호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는 외부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들을 억압했고 때로는 이러한 압박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도 그림자를 드리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민호 씨의 집에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약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민호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아들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과했던 거죠.
이쯤에서 멈춰야 할까 봐요. 정숙 씨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빗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숙 씨의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정숙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와서 포기하자니요. 이건 정숙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오해와 고집 때문이지요. 민호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정숙 씨를 만류했지만 정숙 씨의 슬픔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열정과 사랑이 자녀들의 불신과 미움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호 씨의 떨리는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박함을 읽었고, 민호 씨는 정숙 씨의 작은 어깨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대로 포기한다면 자식들이 행복해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행복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다시 홀로 돌아가 더 큰 외로움과 싸워야 하겠지요. 저는 정숙 씨를 다시 혼자 두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정숙 씨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민호 씨.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들은 다시금 굳건하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사랑의 열정은 재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과의 대화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 즉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오해를 풀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그림을 배우러 다니고 지역 자선단체에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숙 씨와 민호 씨는 자신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러한 노력과 진정한 사랑의 포용은 자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언제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두 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고 부모님의 진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 즉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묵묵히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오해를 풀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자녀들도 자신들의 행복을 인정해 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는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사람은 인근 문화센터의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민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풍경화를, 정숙 씨는 화려한 색감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고 가끔은 누가 더 멋진 그림을 그리는지 내기를 하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붓이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젊은 날의 데이트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이나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잡고 낯선 길을 걷고
맛있는 향토 음식을 맛보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젊은 연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생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호 씨와 함께 오래된 성당에서 시작하는 자선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독거노인들에게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건네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봉사활동 후 정숙 씨의 손을 잡고 정숙 씨, 당신과 함께라서 저의 남은 삶이 이렇게 충만해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아픔이 사라진 듯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와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숙 씨와 민호 씨는 자신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는지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자녀들의 차가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깊이 있는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숙 씨의 큰아들 준호는 여전히 경제적인 통제와 함께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돈독이 올랐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솔직히 어머니가 저런 낯선 남자에게 넘어가서 재산이라도 털릴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다른 집 어르신들은 자식들 걱정할까봐 조용히 지내시는데 어머니는 뭐하는 짓이세요? 준호는 매번 만나 부모님 재혼 문제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와 사회적 평판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의 큰딸 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조차 거부했고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에게 새 할머니 생기는 건 아니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라며 교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반대는 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비난과 단절의 형태로 나타났고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큰아들 준호에게 가져다 주며 고쳐달라고 부탁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의 싸늘한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고장난 스마트폰을 들고 며칠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주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민호 씨는 조용히 정숙 씨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숙 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정보화 교육도 담당했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호 씨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꼼꼼함과 차분함으로 직접 부품을 주문하고 영상을 보며 능숙하게 액정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새 것처럼 고쳐진 스마트폰을 보며 정숙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옆에 민호 씨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스마트폰 액정 수리 하나에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니어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민호 씨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뜻밖에도 작은 아들 재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숙 씨의 둘째 며느리가 우연히 동네 스마트폰 수리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죠. 어머님, 글쎄요. 민호 씨가 직접 어머님 스마트폰 액정을 고쳐주셨다면서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걸 보니 참 대단하시네요. 저희 신랑은 그런 건 꿈도 못 꿀 텐데.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재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해드렸을까? 재호는 민호 씨가 어머니에게 해준 사소한 도움과 그로 인해 기뻐했을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자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하며 이기적으로 굴었던 자신이 부모님의 진짜 외로움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단지 남자가 아닌 외로움을 채워주는 동반자로서의 든든함과 일상 속 소소한 배려임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그때부터 슬며시 어머니와 민호 씨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전처럼 언성을 높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와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때는 좋으셨어요? 정숙 씨는 아들의 질문에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참 좋았다. 민호 씨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곳만 데리고 다녀줘서 오래간만에 마음 편히 웃은 것 같구나. 재호는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서 저런 순수한 미소를 본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민호 씨는 어머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이해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씨앗이 자라나 용서와 포용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준호와 혜영, 은영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모든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이 더욱 깊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작은 아들 재호의 마음에 민호 씨에 대한 미약한 이해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숙 씨의 큰아들 준호와 민호 씨의 두 딸 혜영, 은영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고 부모님의 행복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앞세웠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진심은 그들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는 묵묵히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가며 언젠가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정숙 씨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가기 위해 나서던 중 미처 녹지 않은 빙판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허리가 꺾이는 듯한 심한 통증에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정숙 씨에게 따뜻한 차를 전해주러 오던 민호 씨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십니까? 민호 씨의 얼굴에는 화들짝 놀란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추위에 떨고 있는 정숙 씨를 외투로 감싸 안고 끊임없이 말을 걸며 안심시켰습니다. 정숙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후에도 오랜 시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두 아들 준호와 재호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두 아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경황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멀리 떨어진 지방 출장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고 했고 재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겹쳐 겨우 퇴근길에 잠깐 들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호 씨의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일처럼 모든 병원 수속을 밟고 밤새도록 정숙 씨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통증으로 잠 못 드는 정숙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다독였고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밤새도록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그의 모습은 마치 가족을 돌보는 가장의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나온 정숙 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 먹이고 불편한 몸을 씻기는 일까지 모든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준호는 이틀 뒤에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척해진 어머니의 옆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민호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결에도 정숙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밤낮 없이 어머니를 간병하며 야위어진 민호 씨의 얼굴을 보며 자신을 낯선 사기꾼 취급했던 지난날의 말들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지만 전혀 남이라고 생각했던 민호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 준호에게서 민호 씨의 헌신적인 간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민호 씨가 정숙 씨의 힘든 표정을 보며 조용히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지난번 스마트폰 사건 이후 민호 씨에 대한 이해에 싹을 웠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싹을 굳건한 나무로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호 씨를 어머니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나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려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준호와 재호 그리고 정숙 씨의 둘째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병간호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는데 민호 어르신은 자기 일처럼 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도 저희는 이런 분께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겁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처음에 민호 어르신께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저희 남편보다도 더 지극정성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반대가 심했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 못난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호 어르신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민호 씨의 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재호가 직접 혜영과 은영에게 전화를 걸어 병실에서 있었던 일과 형 준호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혜영과 은영은 재호의 진심, 어린 설명과 준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영은 아버지를 찾아온 재호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민호 어르신은 다른 분이신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혜영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외로움을 계속 모른 척 하셨을까? 마침내 병실에서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아프니까 너희들이 다 와주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민호 씨 아니었으면 엄마는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다. 민호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다. 외로움과 싸우던 엄마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준 사람이다. 너희들 걱정했던 재산 문제도 우리는 각자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저 남은 생을 서로의 곁에서 의지하며 보내고 싶은 것뿐이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 제가 부족하여 오해와 불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내분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정숙 씨는 아내분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저에게 다시 찾아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제가 아내분께 그랬듯이 정숙 씨의 남은 삶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영과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행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준호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불효했던 것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혜영도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 행복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불신과 미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이해와 용서의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정숙 씨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정숙 씨와 민호 씨는 비록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서로를 영원한 동반자로 맞아들이는 작은 서약식을 올렸습니다. 정숙 씨의 손녀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네며 할머니, 할아버지,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라고 외쳤고 모든 가족들이 박수와 환호로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침마다 정숙 씨를 위해 건강 주스를 만들고 정숙 씨는 민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니고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녀들의 이해와 포용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포용은 그 사랑을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숙 씨와 민호 씨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주는 희망과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가족 모두의 이해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